일단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프리카 TV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전통 의상 이런 전통 의상들 있죠. 또 아프리카 민속춤, 민속 댄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유명하죠. 그뭐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아프리카 민속춤이나 민속 의상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또 이렇게 생태계 파괴하시는 분들도 있죠. 연예인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기도 하고 개인 방송을 열었던 그런 1세대적인 방송국인데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19년, 20년, 21년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꽤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고점 찍고 나서 이거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던 것이 24만 원까지 갔어요. 이거 5만 원에 샀으면 5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50%뭐 이런 게 아니에요. 5배입니다, 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가가 올랐죠.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최고점에서 물렸다? 24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물렸다? 주식 완전히 잘못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물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점 거래량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는 저점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쭉 다 로딩을 하셔가지고 이거 모바일도 요새는 기능 다 지원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키움증권도 그 영웅문 S에서 영웅문 샵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간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로딩하는 그런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년, 30년 전까지는 의미가 없더라도 최소한 10년 전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2012년, 2015년 이런 것들이 있죠. 눈에 띄는 거래량들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거래량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진짜 큰 거래량들은 요런 데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아니? 아프리카 TV를 물론 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거래량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물론 분산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거래량만 이제 보는 거니까 거래가 그러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그날 하루 만에 다 그냥 회전율 생기면서 당일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거래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전제를 볼 수도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전부 다 매집을 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런 데서 거래량들이 주로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산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사고 팔고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사고 팔고에 연속돼 있는 그거를 이제 쭉 이제 리니어하게 한 줄로 쭉 연결해 보세요. 그럼 그 끝은 결국 사고로 끝납니다. 팔고로 끝날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를 끝내다가 보면 뭐 처음에 그럼 DNA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현 시점 그러니까 가장 미래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놓고 봤을 때 샀다가 끝이 되는 거다. 왜냐면 현재 이 주식의 시가총액은 7,816억이고 누군가는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의 끝은 샀다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10,000원에 산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고 전제를 두면 24만 9천 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대략 한 몇 배죠? 10배가 넘죠? 15배 정도가 넘습니다. 15배 정도를 뻥튀기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사는 게 아깝지 않나요? 하다못해 2배만 올랐어도 아깝던데 2배가 웬 말이야? 뭐 30%. 나는 지금 사서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사자마자 일단 그 거래 수수료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1%잖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나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좀 10배가 주가가 올라있다? 약 올라서라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먼저 좀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실 때. 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량이 그러면 고점에서 많이 발생을 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사서 나눠서 쭉 팔았다.
나눠서 팔았다. 지금 그걸 누가 주체적으로 했느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고점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죠. 아프리카 TV의 최근의 뉴스라고 할 것도 없겠죠? 아프리카 TV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누가 지금 개인 방송국 점유율이 제일 높으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랭킹? 이런 게 있어요. 1등은 지금 이분이에요. 핫 여 BJ 방송. 별풍선 억수로 터지는 방송. 왁구 BJ 홍빠라는 분이 지금 1등이래요.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이거 그냥 이렇게 게임 방송만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송만 틀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죠. 치킨 가게 가까운 방송. 이건 이제 배그,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쪽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아는 편은 아닙니다. 유명하신 분들이겠죠? 여튼 예전과 달리 지금 뭐가 더 달라졌느냐, 사람들의 접속량 자체가 늘었느냐, 또 별풍선이라는 게 실제 이 별풍선이 어디 있죠? 메뉴도 몰라. 별풍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1,100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그 BJ한테 보내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BJ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 수수료가 있죠. 아프리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유료 서비스 약간 요걸 보면 나올라나? 어쨌든 수수료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풍선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아프리카 TV가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어간다. 그거 자연스럽게 재무제표로도 표시가 되겠죠? 지금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대에서 2,000억대, 3,000억대, 4,000억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부채도 일부는 있으나 심지어 지금 돈 버는 걸로만 보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버해서 올라갔었던 오버슈팅 구간이다. 회사의 성장 속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높았었다. 지금은 또 반대네요. 살짝 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네. 그럼 요 밑에서 이렇게 또 다시 아무리 회사가 좋고 아무리 회사가 나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똑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속도와 회사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큰 경우는 이제 거의 커플링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똑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어떤 그거랑 같이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이유 자체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회사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래. 이제 이런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왜 올랐을까? 아무 근거 없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아프리카 TV를 많이 볼까봐? 여러분 그랬습니까? 저도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넷플릭스를 많이 결제하거나 이제 그랬지만, 굳이 아프리카 TV에다가 별풍선을 많이 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속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 라기보다는 기대감과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던 그 주체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쉽겠죠. 더 리저너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튼 현재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나 다만 저점 매수세가 없다. 특별하게 사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좀 이렇게 이제부터 사볼까? 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코스닥 150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공매도 비중을 좀 보셔야겠죠. 이거는 한국거래소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을 좀 되는지. 여튼 외국인이 최근에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쇼커버 때문에 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서 갚은 건지 아니면 신규로 매수를 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거래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쇼커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 거래량이 만들어주고 저점이 좀 지켜주는 그런 게 좀 나와야겠죠. 지금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현재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특별한 상황은 없으니 지금은 난이도가 최하인 상황이다.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손절을 요렇게 여기다가 손절 좀 걸어 놓으세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손절 걸 거면 저 위에서 했어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내렸는데 굳이 여기서 물론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지. 여기서 한 10% 정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정도 되면 거기서 좀 줄이세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할 건 미리 했어야지. 지금 상황을 굳이 비교하자면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도 지금이야 얘 때문에 얘가 작아 보이지만 요렇게 보자면 이때 당시도 굉장히 크게 급등했다가 주가 폭락한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도 한 8,000원 하던 것이 4만원까지 4배가 주가가 폭등을 했었고 다시 반의 반토막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쭉 거래량이 없다가 저점에서 거래량 발생되고 다시 그 거래량을 지켜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느냐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타났었던 흔적들 좀 이런 것들이거든요. 만약 이런 게 없었어. 그러면은 아무도 매수를 해주지 않는 그냥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돼버린다. 근데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까지 간 거? 이것도 이 앞에 보면 거래량이 있을 거예요. 있죠? 일관성 있는 거래량이 있다. 일관성 있는 거래량. 특정한 거래량을 지켜주면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구간.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도 그런 형태의 거래량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 그러고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생하죠. 그럼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래량을 지켜주느냐 그런 게 좀 관건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 급등. 근데 이것도 좀 잘 보시면 주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 가격대를 한번 찍어주고 또 올라가요. 제일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가 차라리 더 좋습니다. 올라갈 때 이제 잡기 어려웠다고. 매집이라고 할 만한 것이 특별하게 만약에 이걸 매집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매집이라고 봐야겠네요.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아프리카 TV를 다시 보자면 지금은 거래량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높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한 33만 정도? 이 정도의 거래량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요거 넘어가는 거래량이 한번 나온다면 그럼 이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난이도가 생깁니다. 지켜봐야겠죠. 어떡하지? 아프리카 TV 이제 앞으로 내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거래량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은 다른 거 비빌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다가 일단 선 그려놓고 봐야 돼. 여기다가. 이 거래량이 있으니까. 지금은 요거보다 밑에 쭉 깨졌죠. 물론 밑에도 거래량 조그만 거 하나 있긴 해요. 박스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것도 깨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점에서 거래량 나오는 걸 하나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이런 모멘텀이랄 게 있나요? 아프리카 TV에 올해 어떤 뭐 신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과감한 투자, 때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애널님이 올려주신 리포트입니다. 8월 1일에 올라왔는데요. 8월 1일에 요때쯤이에요. 그때쯤에 나왔었던 리포트인데 2분기 매출액은 780억, 영업이익 232억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더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조금 덜 벌었다. 트래픽 감소에 따른 결제 유저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접속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별풍선도 덜 쏘더라. 광고 매출은 184억으로 게임과 빅게임, 광고주 모두 수요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컨텐츠형 광고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별풍선을 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 어떤 이런 광고 같은 거를 올리는 데가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아프리카 TV에서 뭐 이렇게 딱 누르면 처음에 광고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건가 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딱 누르면 광고가 나오죠? 처음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광고, 그냥 바로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눌러볼게요. 이런 거 아무거나 뿅 이렇게 누르면 그렇죠. 이게 BJ에게 수익이 되는 후원 광고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끄지 말고 보란 얘기지. 요런 얘기예요. 아, 광고 좋다. 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죠. 아, 월드컵이나 올림픽 중계요? 그게 옛날에는 불법이었었는데 그 중계라는 게 약간 요런 얘기인 것 같던데. 월드컵 중계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테고 아프리카 체급으로 월드컵 중계권 딸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제가 한번 얼핏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지표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입중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옛날에는 불법적으로 자기가 테레비를 틀어놓고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틀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영사할 때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한밤중에 이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 이제 채널을 막 닫아버리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테레비를 보면서 옆에 동네 형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축구를 보듯이 그냥 말로만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슛을 찼는데요. 저렇게 지금 태클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누가 다쳤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입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이런 중계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월드컵 방송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식이냐면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김병지 선수죠. 네, 요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텔레비에서 이런 방송을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채널 모양이 싹 바뀌면서 축구 장면으로 바뀌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봐봐. 지금 봐봐. 여기도 지금은 2시간 22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화면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입중계를 그냥 하시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매출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이런 기대감 정도는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도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트래픽 회복을 위한 노력.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넌 뭘 하고 있느냐? 일부러 아이투 유저의 이탈이 예상이 되고 구글 인앱 결제 중단 영향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라이트 유저의 이탈이 좀 예상이 된대요. 광고 매출은 신사업 지원에 따라서 연초 대비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e스포츠가 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요새 뭐 스타 방송 이런 거 잘 안 보시니까.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하면서 콘텐츠 강화를 통한 트래픽 반등 모색을 좀 하고 있다. 기존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지금 8만 원이니까 12만 원 원래는 18만 원까지 갈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줄여가지고 12만 원으로 줄여놨다. 이제 제가 뭐 이거 예상을 해보면 아프리카 TV를 지금 사셨다면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 뭐 거의 뭐 여긴데 14만 원대, 15만 원대 사신 분들이 주로 많을 거고요. 응? 그리고 요때는 좀 무서워서 못 샀을 것 같아. 이럴 때 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예상컨대 여기쯤 사가지고 야 신난다 하다가 그냥 덜컥 이렇게 하신 분들이랑 같이 짬뽕 돼서 지금 평균 단가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정도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조금 추매를 했다 그러면 한 12만 원, 10만 원 그 정도까지 평단을 좀 낮춘 분들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10만 원이 되면은 매도할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거다. 그걸 뚫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일단 이것도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방향을 위로 틀기 시작하면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이니만큼 반대로 한번 하락하면 또 이 속도에 맞춰서 또 굉장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더 내려 여기까지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아프리카 TV에 무슨 검찰 조사가 들어갔어. 뭐 아니면은 뭐 금감원? 아니면 뭐 국세청에서 무슨 탈세 뭐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는 또 연예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연예 엔터 사업을 하는 기획사라 그러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높죠. 연예인이 죽거나 교통사고에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무슨 스캔들이 터졌거나 뭐 이러면은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BJ들이 워낙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TV에서 성인 방송을 오케이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주가 폭락할 수 있겠지. 근데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특별한 더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다고 막 사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하락 추세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 자체도 아직 깨진 게 없다. 그래서 하락 추세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지금 완벽한데 지금 완벽한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는데요. 그냥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이거 어떡하지? 아프리카 TV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많이 내렸어. 이거 고민을 하려면 여기 뭐 이럴 때 고민해야 돼. 지금은 고민할 타이밍도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라리 난이도 굉장히 쉬운 종목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아프리카 TV에 들어가서 여기 아프리카 TV에서도 주식 이런 방송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걸 열심히 보세요. 여기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게 단테님 그리고 뭐 테이버님, 업사분님, 코인탐정님, 캐시메이커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방송을 한대요. 지금 보면은 주식을 검색한 유저를 위한 주식 추천 컨텐츠 김지윤님, 주식포커나인, 주추민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열심히 좀 보세요. 아프리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플랫폼은 이미 결제에 실패했던 유저 절반 이상이 스토어를 변경해 이용 중이다. 이 지난번에 구글에서 그 인앱 결제 방식 좀 변경한 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보네요. 이미 우회 결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구글 스토어, 커머스 신사업, 프로 구단 영입 등 모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긴 하나 중장기 측면으로는 꼭 필요한 투자라는 판단이다. 점진적인 트래픽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효과? 뭐 엄청난 효과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2002년, 아니, 4년 전 월드컵 때 돈 많이 벌었어?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2022년이니까 4년 전 2018년 아니에요? 그때 매출이 많이 늘었어? 늘긴 늘었네? 근데 사실 원래 매년 한 300억 정도가 증가했고, 그랬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다라고, 그러니까 요 재무제표 상에서 월드컵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다시 4년 전, 2014년, 이때 뭐 엄청 늘었어? 비슷해, 그냥, 성장 속도가. 다시 4년 전, 2010년. 비슷해! 월드컵이라고 뭐 엄청 많이 늘고 그러진 않아. 여튼, 뭐,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좀 좋은 점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냥 특별히 할 게 없거든. 스튜디오를 내주기를 했어. 뭐 연예인을 키우겠다고 무슨 이런 뭐 연습생 무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 그냥 사실 서버 스트리밍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손안대고 코프는 약간 플랫폼 사업이 그렇잖아요. 공익인선달 서비스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강물 퍼다가 그냥 이렇게 파는 그런 장사. 나머지 돈은 뭐 직원도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지. 영업이익률이 점증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점점 어차피 고정 비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뭐 아니면 광고비라든가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서버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 집인데 짜장면 기계를 살까 말까 그냥 손짜장 살까 말까 하다가 큰 맘 들여가지고 이제 짜장면 기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걸 샀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었어. 그래서 올해는 따지고 보면 그 짜장면 기계 하나 사느라고 적자야. 근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10명이 먹고 그 다음에는 30명이 먹고 그 다음에 50명이 먹어도 기계로 이제 찍어내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짜장면을 막 그냥 팍팍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옛날에 손짜장 할 때는 저희 뭐 단체 100명이요. 그럼 제가 100명짜리 지금 이거 저기 면 못 먹겠습니다. 해서 장사를 못 했는데 가능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비유가 적당히 와 닿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현재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좀 지켜보자. 외국인에서 좀 매수하는 게 이게 쇼커버가 아니라 저점 반발 매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 한번 노려보자. 그런 얘기죠. 현 시점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8만 원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면 20%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차피 8만 원 못 넘으면 그냥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인 얘기니까 요 얘기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거래량 나오면 하세요. 28만 여기다 선 그려놓으시고 요 정도 넘어가는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박스권 생길 때까지 관망 그렇게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리포트도 없네요. 월드컵이라는 기대감 그냥 그 정도 하나.